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시상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시상이라는 게 이제 선지에서 자주 나오는 말인데 그 의미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이 확실하게 그 의미를 잡아갈게요. 시상은 전개 방식, 그 다음 시상 전개 방식, 시간적, 공간적, 그 이외의 시상 전개 방식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살필게요. 자, 맨 처음에 우리 시상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야 될 텐데 이게 시자의 생각상자예요. 시에 나타난 생각과 감정이 바로 시상이에요. 그래서 시에 보면은 화자의 여러 가지 감정들이 드러나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시 분위기가 느껴질 수도 있죠. 그래서 시에 전반적으로 어떤 생각과 감정이 담겼니? 라고 하는 것이 시상이라고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시상 전개 방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시상 전개는 시에 나타난 생각과 감정이 이게 바로 시상이죠. 시상이 전개되는 것이죠. 그럼 시상 전개 방식은 시에 나타난 생각과 감정이 전개되는 방식이 바로 시상 전개 방식이죠. 자, 그러면 우리 표로 나타냈을 때 시간과 관련된 거가 두 가지가 있고요. 공간과 관련된 거가 화자가 직접 이동하느냐, 이동하지 않고 눈이 이동하느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 이외의 시상 전개 방식들이 있어요. 시간적인 시상 전개 방식 먼저 보면은요. 시상을 전개할 때 시간이란 요소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아직 안 배웠지만 공간적 시상 전개 방식은 시상 전개 시 어떤 요소가 있을까요? 시간이 아니라 공간이란 요소가 있겠죠. 자, 어쨌든 다시 우리 시간적 시상 전개 방식 돌아와 보면은 시간의 흐름이 느껴지게 돼 있어요. 예를 들자면 순행적 구성이 있는데 순행적 구성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구성이에요. 그래서 과거에서 현재에서 미래로 가는 거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쭉 가고 있죠. 그 다음에 아침, 점심, 저녁, 밤, 새벽 이렇게 하루의 흐름이 쭉 따르고 있죠. 자, 시간의 흐름에 따르고 있고 계절의 변화 봄에서 여름에서 가을에서 겨울 쭉 시간의 흐름을 따르고 있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시간적 시상 전개 방식 중에서도 순행적 구성이에요. 순행적 시간의 흐름에 따르는 거. 근데 이게 우리 계절감을 주는 시어들을 좀 알아야 되거든요. 요거 알아두세요, 여러분들. 자, 뭐냐면은 우리 봄을 나타내는 거 동풍. 동쪽에서 불어오는 따뜻한 바람, 동풍. 그 다음에 이화, 도화, 행화는 우리 고전필 수업이 수업 때 이제 유튜브에 올라가 있죠? 고전필 수업이 수업 때 이화가 뭔지, 도화가 뭔지, 행화가 뭔지 알려줬었어요. 그래서 화 이런 말이 들어가 있으면 꽃이죠, 꽃. 자, 그 다음에 신록이라고 하는 거는 새 신자에 푸르다 그런 뜻이에요. 새롭고 푸르른 거 이런 것들. 삼춘 화려할 때 춘자가 봄이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우리 여름을 보면 녹음, 푸르른 거. 그 다음에 꾀꼬리. 그러니까 꾀꼬리는 뭔가 노래도 잘할 것 같고 막 그런 이미지죠. 그 약간 여름의 이미지랑 연결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기러기는요, 약간 뭔가 무게감 있지 않아요? 새가. 그래서 이게 꾀꼬리는 여름이고, 가을은 기러기예요, 여러분들. 기러기 그런 가을의 이미지. 자, 우리가 철새들이 이제 우리 남한에서 머무는 새들이 변하잖아요, 그쵸? 여름에는 우리가 꾀꼬리 볼 수 있고 가을에는 기러기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낙엽은 뭐 그냥 빼박 무조건 가을이잖아요. 그 다음에 단풍, 추풍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 서리를 볼게요. 이 서리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추울 때 끼는 거거든요. 이렇게 성에처럼 마치 보면은 아침에 추운 날 보면은 차에 보면 문에 보면 설이 껴있고 이렇거든요, 유리에. 그러니까 추울 때 볼 수 있는 거, 쌀쌀할 때 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가을, 겨울. 그러니까 설이라고 하면은 시에서 그 시가 가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겨울일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국화를 볼게요. 국화는 여러분들 되게 얌전한 이미지의 꽃이죠. 어떤 이제 분이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에 쓰이는 꽃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국화라는 거는 가을에 피거든요. 가을에 볼 수 있어요. 자, 국화는 가을 꽃이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겨울에는 백설 흰눈, 그 다음에 눈은 그냥 무조건 겨울이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 알아놓으면 되고, 조응이라는 말을 볼게요. 생소할 수 있죠? 여러분에게
여기 보면은 비칠 조자에 응하다 응자. 그 보면은 어울린다 라는 뜻이 어울림. 쉽게 적어볼까요, 여러분? 어울리다. 자, 그러면은 뭐랑 뭐랑 어울리길래 이런 선지가 있을까라고 본다면은 계절적 이미지랑 조응하는 시의 분위기 이런 선지가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계절적 이미지랑 시의 분위기랑 어떻다는 거예요? 조응한다니까 어울림이란 뜻이죠. 예를 들자면은 봄이라고 하는 건 일반적인 이미지가 설레는 새로 시작하는 그런 이미지죠. 시의 분위기. 근데 해당 시의 분위기 자체도 정말 설레는 내용에 봄이 나오면서 설레는 내용이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봄이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랑 그 다음에 해당 시의 분위기가 동일하죠. 조응하죠. 그리고 우리가 보통 가을이라 그러면은 뭐 쓸쓸하고 외롭고 요즘에 그런 말 잘 안 하는데 가을 탄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가을이 되면은 낙엽이 떨어지고 좀 우울해진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쓸쓸하다 이제 외롭다 이런 이미지인데 실제 시도 쓸쓸하고 외로우면은 가을이 나오면서 시에서 쓸쓸하고 외롭고 그러면은 조응하죠. 그 다음에 겨울이라고 하면 춥잖아요. 그쵸? 그래서 고통과 외로움 이런 이미지가 보통 있는데 시에서도 정말 겨울이 나오면서 그런 고통과 외로움의 요소가 있으면은 조응하는 것이죠. 근데 주의점은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시의 분위기가 계절적 이미지랑 조응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봄이 보통은 설렘의 이미지인데 그 시에서 봄은 예를 들어서 어떤 가상의 시에서 봄이 뭐 누군가와 헤어져서 되게 슬퍼하는 우울한 그런 시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계절적 이미지랑 시 분위기가 조응한다라는 선지는 맞는 선지에 틀린 선지예요. 틀린 선지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우리 화자 정서가 어울리는 케이스를 볼게요. 계절에 대한 이미지가 이런데 화자 정서도 실제 이럴 때 그럼 조응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로 봄은 설렘의 이미지인데 화자가 거기서 우울할 수도 있잖아요. 어떤 사건이 있어서. 그럴 땐 더 조응한다는 말 쓸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 편견을 가지면 안 돼요. 세상 전개가 무엇에 따르는 것이죠? 자연의 순환 질서에 따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에서 자연의 질서가 드러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시에서 씨앗을 심어요. 씨앗을 심었더니 걔가 싹이 올라왔어요. 꽃이 폈어요. 그 다음에 꽃이 떨어지고 또 다시 이제 꽃이 시들고 다시 뭐 봄이 오니까 다시 이제 새싹이 올라오고 이런 것들이 자연의 순환이잖아요. 그쵸? 뭔가 생성됐다가 소멸됐다 생성됐다가 소멸됐다 이거는 자연의 순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시의 내용이 자연의 어떤 순환이 잘 나타날 때 그럴 때 자연의 순환적 질서에 따른 거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역순행적 구성은요, 시간이 역전된 거예요. 우리 순행적인 구성 봤잖아요. 근데 순행에다가 0만 붙이면 되는 거예요. 자, 거슬러 올라가는 건데 뭐냐면은 원래는 과거에서 현재에서 미래로 가야 되죠. 근데 갑자기 현재 이야기 하다가 미래 이야기 점점 이제 미래 이야기로 가면 되는데 갑자기 과거 이야기를 한다. 이런 것도 역전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다시 또 현재로 뭐 돌아오고 예를 들어서 뭐 현재 이야기하다가 과거 이야기 2개 끼워 넣었다가 다시 현재 돌아오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과거가 단 한 번만이라도 과거로 돌아간다? 그럼 뭐예요? 역순행적 구성이에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공간적 시상 전개 방식. 공간이란 요소가 이번에 중요해요. 자, 특징은 여러 공간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직접 발로 이렇게 이동하는 케이스예요. 자, 이동하는 케이스 보면은 얘가 지금 논길을 지나고 있죠. 이 사람 지금 발로 논길 걷고 있고 이제 어디로 가요? 강물 쪽으로 가고 있죠. 발이 실제로 이동했죠. 화자가 이동한 케이스. 자, 논길 이야기를 하고 강물 이야기를 해요. 여러 장소가 나오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이동하진 않는데 발이 땅에 붙어 있어요. 화자의 발은 땅에 붙어 있는데 눈동자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눈동자에 맺히는 대상에 대해서 언급을 하게 되는 거 그거 볼게요. 자, 여기 보면은 자기가 발은 가만히 이렇게 붙어 있는데
토끼 풀꽃, 무슨 자운형꽃, 그 다음에 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기 눈에 맺히는 대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물줄기를 본다든지, 자, 이게 바로 발음 붙어 있는데 여러 가지 대상을 나열하면서 이게 바로 분간적 시상 전개 방식 중에서 화자가 이동하지 않는 케이스. 그리고 자기 시선에 맺히는 거를 언급하는 그런 케이스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 근경에서 원경, 원경에서 근경을 보자면요. 화자가 지금 여기 발이 땅에 붙어 있는데 자기 바로 앞에 초가집이 있죠. 그래서 우리 근시원시를 생각하면 돼요. 근경은 가까울 근자를 써서 가까운 경치를 근경이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화자랑 초가집이랑 되게 가깝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얘는 산은 어때요? 화자의 지금 현재 위치에서는 산은 멀죠. 그래서 얘는 원경이 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는. 그쵸? 자, 근데 이게 어디까지나 상대적 개념이에요. 만약에 화자가 이동을 해서 여기에 있다면 어때요? 산 쪽에 있으면 화자 입장에서 이번에는 산이 근경이 되고 초가집이 원경이 되겠죠. 자, 그 상대적 개념이라는 거. 그리고 근경, 원경 이야기 할 땐 적어도 2개 이상이 언급되겠죠? 뭐가 가까운지, 뭐가 먼지. 그쵸? 자, 그래서 이게 화자가 돌아다니면 안 돼요. 왜 근경, 원경 얘기할 때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저기에 있을 수도 있는데 여기에 있을 때는 발음 붙이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은 얘가 여기서 근경 얘기했다가 저쪽으로 가가지고 또 근경 얘기해볼까? 그럼 그때 근경은 뭐가 돼요? 산이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 발을 붙인 상태에서 요 상태에서 근경이 뭔지 원경이 뭔지 이렇게 개념을 생각을 해주면 돼요. 보면은 호롱불은 눈앞에 보이는 거 근경, 그 다음에 저쪽에 변두리 빈터, 저거는 원경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원경 먼저 얘기하고 근경 얘기하는 거 볼게요. 구름은 멀리 있다, 그쵸? 그 다음에 꽃봉오리는 가까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는 시간적인 이야기 끝났고요. 공간적 이야기 끝났고 그 이외의 시상 전개 방식들을 볼 거예요. 자, 여기에 보면은 대립적인 시상 전개 방식이 있는데 시에서 대립적인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에서 긍정이랑 부정에 이제 서로 상반되는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천사랑 악마랑 붙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천사랑 악마랑 붙어 있으면 둘 다 부각이 돼요. 천사의 착한 면도 부각이 되고요. 악마의 나쁜 점도 부각이 돼요. 그러니까 상반된 애들끼리 같이 있으면요 서로가 부각이 되는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성경구정은 여러분들 앞선자 앞에는 경치를 언급해요. 자, 그러면은 경치 언급 다 했으면 이제 뭐 해요? 뒤쪽에는 뒤후자거든요. 뒤에는 정서를 언급하는 것이 이제 성경구정이에요. 앞에 경치 먼저, 뒤에 정서. 자, 그러면 우리 시가 어떻게 디자인이 되냐면요. 여기에서 보면은 앞쪽에 경치 이야기를 먼저 하고 시 뒤쪽에는 정서 이야기가 전개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점층적인 거 보도록 할게요. 점층이라고 하는 것은요. 점점 층을 쌓듯이 표현하는 거예요. 점점 층을 쌓아요. 이렇게 층을 쌓고 있죠. 이렇게. 요게 바로 점층이에요. 점점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층을 쌓는 듯한 점점 플러스 점점 심화 확대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점점 강해지거나 커지거나 높아지거나 넓어지거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눈은 살아있다 라는 구조를 복붙했죠. 근데 그 앞에 어떻게 돼요? 떨어진. 그러면 앞에 거보다 내용이 길죠. 그 다음 어떻게 돼요? 떨어진다. 어떤? 마당 위에 떨어진. 점점 이게 글자 수도 늘어나면서 점점 심화 확대가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점강이라고 하는 건 점층이랑 반대예요. 점점 층을 허물듯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점점 층을 허물듯이. 자, 그래서 이렇게 원래 두꺼웠는데 쭉 얇아지고 있다. 그쵸? 커졌는데 원래 컸던 건데 작아지고 있고. 자, 점점 마이너스 축소돼요. 점점 약하고 작은 것으로 간다. 예를 들자면요. 야경꾼에게 내가 이제 나한테 돈을 구걸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20원 때문에 10원 때문에 1원 때문에 여기다 줄치면 돼요. 여러분들 20이라는 숫자보다 그 다음에 10이라는 숫자가 더 작고 그 다음에 1이 더 작죠.
예를 들어서 다른 예문도 적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나는 나는 지구에 사는데 지구 중에서도 나는 한국에 산다. 한국 중에서도 뭐 서울에 산다. 여러분이 뭐 자기 사는 지역 한번 적어보세요. 서울 말고도 서울 중에서도 어떤 동네에 산다. 이런 식으로. 이게 바로 뭐예요? 점광이죠, 그렇죠? 점점 범위가 좁아지고 있죠. 자, 그 다음에 기승전결 볼게요. 기승전결이라고 하는 것은 발단전개, 위기절정, 결말 모양처럼 소설로 치자면은 얘가 점점 올라갔다가 이제 끝에 마무리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일 때 이제 피크를 찍는 거죠. 자, 그 다음 여기 보면은요, 이게 한시는 뭐냐면 한자로 쓴 시예요. 이제 한시에서 기승전결 요소가 많고 현대에서도 이제 기승전결 요소로 쓸 수도 있다. 자, 그 다음에 없네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시상에 대해서 배웠어요. 자, 시상은 다시 뜻이 뭐예요? 시에 나타난 생각과 감정. 그래서 시에 나타난 생각과 감정을 시상 전개 방식은 크게 세 가지였죠. 시간과 관련된 거, 공간과 관련된 거, 그 이외의 것들. 그래서 시상을 여러분들 잘 익혀 놓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 강의에서 우리 또 만날게요.